공원 내에 걷기,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공 야외 트랙이 있는데요. 트랙이 킥보드, 자전거, 아이 유모차 금지 표시가 있고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트랙 주변에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루는 제가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장난치며 킥보드를 타는 아이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고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핸드폰도 떨어져서 금이 갔는데요. 이 모든 게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조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손해 입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핸드폰까지 떨어지고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뭐 다만 이제 민법 제 754조에 따라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네. 그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 뭐 이 경우엔 부모님이 되겠죠. 아마 예. 부모님 오셨을 거니까, 아니 뭐 조부모님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감독할 이 법정 의무자가 이제 그 손해를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예. 뭐 이 사건을 보면 킥보드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곳에 맞아요. 아이와 같이 와서 킥보드를 타게 놔뒀다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다툴 여지는 전혀 없겠죠, 사실. 네. 그래서 이 금지되는 공원에서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네.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이제 아이의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 예. 부모님이 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해야 일단은 뭐 법을 뭐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경우는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핵심을 딱 말씀해 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피해자는 뭐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했지만 뭐 치료비도 좀 들 것 같고 요즘 또 휴대폰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만약에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 의무를 준수했다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은 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감독 의무를 다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원하는 만큼 보상받는다, 즉 그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피해자 아이나 피해자 같은 경우에 아이가 아니죠. 피해자 같은 경우에 공원에서 있었는데 당시에 주변을 과연 잘 살폈는지 네. 아니면 트랙에 킥보드 불가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다 간과하고 무시하고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피해자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는 가능할 것 같고 즉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만큼의 전액에 대한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이들 타는 킥보드 이런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요즘에 뭐 어른들도 전동 킥보드 이거 많이 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특히나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가까운 거리 이동할 때는 뭐 앱 하나로 이렇게 그냥 예약해가지고 맞아요, 바로 맞아요. 이렇게 탈 수 있으니까. 길거리에 막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 문제인데 진짜 아무데나 세워놔가지고 맞아요. 정말 짜증나는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쉽게 대여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애용하고 언제든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무데나 놔두고 가도 네. 다 알아서 수거해 가고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전동 킥보드는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 2종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네.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네. 차도의 우측 부분을 통해서 통행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저기 보행로, 자전거 도로 다 이용하면 안 돼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하면 안 네, 되는군요. 근데 뭐 다들 이용하고 있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 차도가 아닌 곳을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되면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거리를 이용하다 보니 뭐 사실상 그 장면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경찰들이 그러니까 범칙금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대요. 그렇군요. 뭐 물론 뭐 그 기사 나온 이후에 뭐 됐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오는 12월부터 일단은 자전거 도로에서 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 예. 다니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범칙금 부과된 게 없다니 길거리에 킥보드 널려져 있는 거 보면 꽤 많이 거쳤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네네네. 아닌가 봅니다. 실제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황 변호사님. 예, 민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 2016년에서 18년 사이의 경우 1292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 501건으로 가장 크네요, 많았다라고 비율이. 합니다. 예. 네. 운행 단속 민원 중에서는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달라라는 내용이 47.5% 238건을 차지했고요. 네. 산책로 등 공원과 인도 운행 단속 요청도 공원의 경우는 26.7%, 인도의 경우는 19.0% 정도로 요청이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 8월에는 방치되거나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참 도로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탓에 전동 킥보드, 고라니, 합해서 킥라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12월에 뭔가 법이 좀 바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뭐 전동 킥보드이든지 차든지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